우리가 매일 쓸고 닦는 그 하찮아 보이는 먼지요. 바로 그 먼지 속에 인류의 역사, 또 우주의 탄생,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시작과 끝이 모두 담겨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이 작은 먼지 한 톨이 들려주는 아주 거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공감하시죠? 정말 큰맘 먹고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질까지 싹 마쳤는데 뒤돌아서면 어느새 뽀얗게 내려앉아 있는 먼지. 이 끝도 없는 싸움, 대체 왜 계속 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 상황 뭐랑 딱 닮았냐면요.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의 형벌이에요. 그가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겨우 밀어 올리면 돌은 야속하게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잖아요. 먼지 청소도 정말 똑같죠. 끝없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힘든 일인데도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응답자의 무려 57%가 청소를 하면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게 그냥 노동이 아니라 막막한 현실 속에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통제하고 질서를 되찾는 그런 마음의 안정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끝없이 싸우는 먼지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사실 이건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니에요. 이제 먼지의 첫 번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놀라지 마세요. 먼지는 우리의 과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일종의 타임머신입니다. 보통 과거를 알려면 뼈나 도구 같은 걸 찾아야 했잖아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동굴 바닥에 쌓인 아주 미세한 먼지 속에서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직접 뽑아내거든요. 수만 년 전에 그들이 흘렸던 땀, 피, 소변 같은 흔적들이 먼지 입자에 그대로 묻어서 지금까지 보존된 덕분이죠. 노벨상 수상자인 스반테 페보 박사는 이게 미래 고고학의 표준이 될 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먼지는 그냥 과거를 기록만 한 게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말 그대로 혁신의 엔진이었습니다. 부싯돌을 쳐서 불꽃을 일으킬 때도, 붉은 흙먼지로 동굴에 그림을 그릴 때도, 심지어는 수학의 역사를 새로 쓰는 데에도 이 먼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그 증거입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숫자 0의 탄생 비화인데요. 고대 인도 수학자들은 모래나 먼지를 깐 계산판 위에 돌을 놓아가면서 셈을 했어요. 그러다 계산하려고 돌을 딱 치웠더니 먼지 위에 둥그런 빈자리가 남은 거예요. 바로 그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빈 원을 보고 아, 이걸 기호로 만들자 해서 숫자 0이 탄생한 겁니다. 없음을 뜻하는 개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먼지에서 시작됐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인류의 역사를 봤다면 이제 스케일을 확 키워보겠습니다. 지구 전체로요. 먼지가 우리 기후에서 얼마나 극적이고 또 얼마나 모순적인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먼지는요, 기후 문제에 있어서 정말 야누스 같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얼음을 시커멓게 만들어서 녹는 촉도를 높이는 기후 파괴자가 되고요. 다른 쪽에서는 대기 중에서 지구를 식혀주는 기후 구원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알베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빛을 얼마나 잘 반사하냐는 거예요. 새하얀 눈은 햇빛의 90%를 반사해서 스스로를 차갑게 유지하는데요. 여기에 먼지가 쌓여서 거무치티해지면 반사율이 절반 가까이 뚝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해서 훨씬 빨리 녹게 되고 결국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먼지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산업화 이후에 대기 중의 사막 먼지 양이 무려 55%나 늘었는데요. 이 먼지 입자들이 마치 수십억 개의 작은 거울처럼 햇빛을 우주로 다시 반사시키는 거예요. 놀랍게도 현재 이 먼지들이 인간이 초래한 온난화의 약 8%를 상쇄시켜주는 냉각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케일을 우주 끝까지 넓혀볼 시간입니다. 우리 발밑에 먼지가 사실은 저 멀리 우주의 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노래 가사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는 별의 먼지라는 말.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몸을 이루고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그 원소들이 아주 먼 옛날 별의 심장부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바로 우주의 아주 거대한 재활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의 별들이 태어나서 내부에서 탄소나 산소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 초신성이라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그 원소들을 먼지 형태로 우주 공간에 흩뿌리죠. 그럼 그 먼지들이 다시 뭉쳐서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이 되고 그 행성에서 바로 우리 같은 생명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도 존재할 수 없었던 거죠. 물론 오랫동안 이건 그냥 멋진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1987년, 1604년 이후 처음으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초신성이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칠레에 있는 AMLA 망원경으로 그 폭발 잔해를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정말로 엄청난 양의 먼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초신성이 바로 우주 먼지의 공장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마침내 찾아낸 순간이었죠. 자, 이렇게 우주급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먼지와 우리 사이에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마지막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구절은 종교를 떠나서 생명의 순환을 정말 정확하게 끄집고 있는 말이죠. 우리의 수임이 멎으면 우리 몸을 구성했던 모든 원소들은 다시 자연의 거대한 순환 속으로 돌아갑니다. 흙 속의 미생물들이 우리 몸을 분해하고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지나면 우리는 온전히 다시 흙, 즉 먼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매장이나 화장은 생각보다 환경에 큰 부담을 줍니다. 매장은 방부 처리 때문에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고요. 화장 한 번 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이 자동차로 1000km를 달리는 것과 맞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마지막 순환의 고리를 좀 더 의미 있고 또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마무리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늘고 있어요. 시신을 영양분 가득한 흙으로 만들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인간 퇴비화도 있고요. 유골을 인공 산호초의 일부로 만들어서 바다 생태계를 살리는 이터널 리프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골을 성층권까지 올려서 전 세계를 여행하게 한 뒤에 비나 눈이 되어 돌아오게 하는 메솔로프트라는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결국 우리가 그토록 화창게 여기고 맨날 치워버리려고 했던 그 먼지 한 톨에 우주의 시작부터 인류의 과거 그리고 우리 존재의 근원까지 이 모든 장엄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오늘 혹시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먼지가 춤추는 걸 보게 되신다면요. 잠시 멈춰서 그 속에 담긴 이 위대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